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이 워싱턴 정치권에서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에는 한면택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초당파들과의 협상과는 상관없이 무려 6조 달러짜리 독자 가결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도입니까? 네, 아무래도 협상용, 압박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공화민주양당 간의 대결보다는 민주당 내의 프로그레시브라는 진보파와 모더레이트로 불리는 온건파, 중도파들 간의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초당적 상원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초당파, 공화 11명, 민주 10명에서 21명으로 늘렸습니다. 처음엔 10명이 시작했다가요. 이게 이제 60표 장벽을 넘기기 위해서는 공화당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라는 말이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즉각 예전에도 10명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이제 뭉쳐서 11명이 됐고 민주당도 10명으로 늘려서 21명. 이제 산술적으로 이 민주당 상원이 한 50명만 뭉친다면은 60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초당파 상원안을 가깝게 아무래도 초당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구나 좀 기분을 언짢아하는 사람이 바로 민주당 진영의 진보파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중도파 몇 명, 소수, 크게는 많게는 민주당의 중도파가 7명 정도로 꼽히는데요. 이 진보파들 21명이나 연대 서명하고 연판장까지 돌렸는데도 그들의 목소리는 계속 묻히고 이들 한두 명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급기야 6조 달러짜리 그 예산 지출 패키지를 진보파들이 들고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6조 달러 하면 어마어마한 그 돈을 스pen딩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만의 이제 51표로 가결할 수 있으려면은 예산 투정, 룰에 적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어디서 봤냐면은 예산위원회에서 봤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데 바로 상원 예산위원장이 잘 아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입니다. 그렇죠. 무소속이지만은 민주당 진영과 같이 함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진보파의 그 상징적인 대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샌더스 상원의원이 단독으로 그냥 치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척 슈머 상원 대표가 예산위원이 이제 민주당 11명, 공화당 11명인데 상원 예산위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6조 달러짜리 스pen딩을 이제 이 예산 추정률에 맞춰서 이제 독자 가결할 수 있는 채비를 하겠다, 준비를 절차를 밟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 보도,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샌더스 상원의원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 이게 최종한 6조 달러짜리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고 초당파 상원안을 놓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외유를 마치고 와서 본격 협상에 들어가고 어찌 보면 또 타협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을 이제 압박하고 아니면 나가서는 유리한 협상 고지. 적어도 또 그렇게 조금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식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경고장을 보내려고 6조 달러 스pen딩 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공표를 밝히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6조 달러 패키지에는 어떤 지원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나요? 네, 이미 알려진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방안은 그대로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은 8년 동안 2조 2,50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8년간 이제 2조 2,500억 달러에서 공개적으로 1조 7천억 달러까지 낮춘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안대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이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이 4조 500억 달러나 되거든요. 두 가지만 하더라도. 그럼 2조 달러가 남기 때문에 2조를 뭐를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바로 샌더스 상원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메디케어 확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메디케어를 좀 시작하는 것이 65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60세까지 낮추겠다라는 것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어찌 보면 수건사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집어넣겠다는 것이고요. 또 처방약값 낮추기 이거는 업계를 좀 쥐어짜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어넣고 이런 것을 합치면은 뭐 헬스케어 관련만 하더라도 한 2조 달러를 더 집어넣겠다라는 것이 샌더스 상원의원과 또 이거에 또 부분적으로 동의해 준 것이 이제 척 슈머 상원의원인데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은 이제 공화당 또 민주당 내 중도파들에 대한 압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이 인적 인프라 방안에 이 진보파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추가 현금 지원입니다. 이래에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연속 지원하면은 이것도 좀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해서 이들이 요구한 것이 있는 것은 경제 지표, 실업률이나 빈곤율 또는 소득에 따라서 그게 악화가 되면은 지급을 하고 또 이제 개선이 되면은 지급을 중단하고 이런 조치까지 장치까지 집어넣자라는 것이 이제 진보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초당파 상원안에 서명한 상원의원들이 공화당이 11명, 민주당이 10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모두 21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협상 의지를 얘기하는데 뭐 조건을 좀 내걸었는데 다 그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타협을 하겠다라는 이제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 이달 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요. 네. 공화당의 로퍼트먼, 오하이오의 로퍼트먼 상원의원, 민주당의 애리조나의 키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1조 달러짜리를 지금 초당파 상원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년간 9,730억 달러인데 대학관 기준으로 8년간 하다 보면은 1조 2천억 달러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조 7천억 달러까지 내릴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바 있었거든요. 네. 대학관 대변인이 1조 7천억 달러로 낮춰서 제시한 것으로 지난번에 밝고 실제로는 1조 달러까지도 언급한 것으로 근데 그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1조 7천억 달러 8년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는 초당파들의 1조 2천억 달러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번 공화당 상원의원 6명과 협상이 안 된 이유가 신규 투자를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5,790억 달러를 초당파 상원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6천억 달러와 거의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남은 것은 재원 마련 방안만 남았다라고 이제 일각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 재원 마련 방안이 또 사실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과 부유층 세금 인상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보파들은 기본적인 시각이 그거거든요. 대기업들과 부유층이 세금을 트럼프 시절에 너무 깎아줬기 때문에 이걸 좀 되살려서 세금을 인상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을 서민 이하,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 진보파들의 기본 시각이기 때문에 이 출발점부터 좀 달라서 재원 마련 방안이 항상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초당파들이 세금 인상을 제외하는 대신에 이 코로나19 패키지로 지금 3, 4차에서 못 쓴 게 좀 있거든요. 여기서 1,200억 달러를 이제 전용해서 쓰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서 배악거나 750억 달러와 조금 맞추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가솔린 텍스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물가 인상과 연동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요게 한 300억 달러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포기할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기차 수수료 부과하는 것도 백악관이 반대하니까 좀 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전기차 사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 주려는 바이든 안에서 1,000억 달러도 삭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세부안을 놓고도 이제 협상이 본격화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초당파 타협이 한 가지 좀 안 좋은 기억이 바로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 첫 번째 1조 9천억 달러를 할 때도 끝에는
거의 다 된 것처럼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틀어졌고 결국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그냥 독자가게라는 그런 상황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 전철을 밟지는 않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그 세금 인상을 민주당 진영이 바이든 대통령이 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양쪽에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바이든 대통령도 확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차기 부양책이 또 있잖아요. 차기 부양책은 어떤 규모와 어떤 범위로 결정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성사될지 뭐 이달 안에 윤곽이 드러날 듯하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를 보면은 뭐 경제적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최단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본인도 이제 누누이 그 강조를 해왔고요. 자신의 그 중간 선거 이전에 최단적 합의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이 선거 치르는데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 본인 스스로 중도파 아니겠습니까? 네. 진보파는 아니거든요. 이게 진보파가 다수지만은 진보파 쪽으로 끌려가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보파들을 실망시켜서 이탈을 한다면은 민주당의 독자 가결도 어려워집니다. 한 명만 안 돼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도파인 그 조맨신 크리스티안 시네마 상원의원들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진보파들을 외면해 보십시오. 대거 이탈하면은 뭐 완전히 물 건너가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둘을 어떻게 잘 조율해야 할지 바이든 대통령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서 볼 때는 일단은 테스트를 시험대에 올리겠다라는 것이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고 7월 12일 날 의회가 다시 문을 열거든요. 요때에 60표 장벽을 넘는지 초당파 상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60표 장벽까지 넘는다면 자연스럽게 사회 인프라 방안은 1조 달러 안팎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도로나 다리, 교량 이런 것만 이제 개선하는데 1조 달러 8년간 1조 한 2천억 달러 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타협안으로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적 인프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벌써 공화당 상원의원 이 11명 중에서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미리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사회 인프라 방안에 공화당 의원들의 표를 얻으려면은 인적 인프라 방안 그걸 또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또 요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진보파들이 자신들만 그런 희생하라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또 타협할 가능한 것은 늦추는 것입니다. 인적 인프라 방안, 달리 말해서 추가 현금 지원 같은 것이 들어가는 개인적인 지원, 서민 지원이 대거 포함되는 인적 인프라 방안 2조 달러 안팎은 아무래도 올 회계년도가 아닌 내년 회계년도 10월부터 시작하는데 그 뒤로 좀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규모도 뭐 2조 달러 안팎이면은 가장 많이 끌어내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6조 달러의 한 절반 정도면은 뭐 두 가지를 잘 끌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도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은 조 맨슨이나 크리스텐 이 시네마 상원의원 중도파들이 사회 인프라 초당파안을 이제 진보파들이 양보하면은 자신들도 이제 민주당 독자 가결에 지지할 것을 미리 약속을 해라.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함년택 특파원이었습니다.